그럼 드디어 개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어떠한 거 근대적 사회로 개혁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문학은 고전 문학의 형식을 이어받아서 변화를 모색하면서 주로 봉건 질서 타파, 애국이 뭐였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개화, 계몽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개화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밀정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죠. 그 밀정에서 전재현이 미쓰코시 백화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고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가 개화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이제 개화기 시제 때는 신식 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전 문학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봉건 질서, 옛날의 것들을 뭔가 이제 개혁을 하고 타파하고 애국, 계몽, 이러한 개화 등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화 가사는 뭐냐면 전통적인 가사, 우리 가사 옛날에 배웠었죠. 형식의 개화기의 새로운 사상을 담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시조 다음에 가사였죠. 기억 나죠? 그래서 이용우의 애국가. 창가로는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등이 있다. 창가는 서양의 노래, 앞곡의 형식을 빌려서 지은 노래입니다. 대부분 개화가사가 많이 나타나 있고요. 신체시, 개화가사와 신체시의 그 연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운율. 예전에는 운율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형식, 그러니까 뭔가 형식을 파괴시키는 그런 신체시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신체시는 우리나라 신문학 운동 초창기에 나타난 새로운 시 형식입니다. 뭔가 형식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 6구 45자 내외 연시조 이러한 형식이 있었지만 그런 형식이 뭔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그런 신체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0년부터 45년대까지 일제강점기는 시는 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거나 미래 희망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육사나 윤동주 시인도 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년대에는 소년, 태서, 문예, 신보와 같은 잡지나 신문에 많은 시가 실렸고요. 당시에는 최남선, 이광수, 김억 등에 의해 과도기적인 면모를 보이다가 19년 창조가 가능이 되면서 주요안에 불놀이와 같이 자유시 형식에 갖춘 작품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불놀이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느끼는 뭔가 괴로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시라는 거. 선생님이 이거 내용을 다 알려줄 수는 없고요. 내용 알려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3.1운동 이후 발간된 여러 신문과 잡지, 동인지를 통해서 많은 시가 발표가 됩니다. 서구 문학에도 복견적으로 소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불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시로 보는 견해가 이제 많습니다. 문헌이 또 발견이 된다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년대 초기에는 김억, 이상화, 박종화 등에 의해서 감상적,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중시합니다. 퇴폐적 경향의 낭만주의 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중시하거나 뭔가 이런 세계를 인식하거나 개인의 생각, 관념, 감정을 중시하는 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20년대 중반에 넘어오면서 일제가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사시, 서사는 얘들아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작중 인물들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사시는 장중한 문체로 심각한 사건이나 이야기를 길게 쓴 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이것도 빼앗긴 들은 당연히 뭐를 의미하겠어요? 우리 조국을 의미하겠고, 봄은 조국 광복을 의미하겠죠. 정말 오는가에 대한 진중한 그러한 뭔가 물음이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그 좁게 국토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요. 왼쪽에 보이죠? 식민지 현실로 인한 아픔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사시 국경의 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오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형상화한 장편 서사시라는 것.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마에 우리 오빠의 화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계급투쟁하는 사람들이 좀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급투쟁 의식을 어떤 형식? 편지 형식으로 쓴 단편 서산시라는 거. 이런 경향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전통적 정원의 민우적 율격을 실어 노래한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같은 종교적 믿음과 강복의 의지가 연결하여 노래한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30년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김영락의 모란이 삐기까지와 같은 순수시와 그 김광균과 와상등과 같은 모더니즘 시가 공존을 하였습니다. 모더니즘 얘들아, 현대어로 바꾸게 되면 현대적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순수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목적을 모두 다 배제한 채 그냥 일반적인 서정, 감성적인 세계를 추구한 그런 시를 의미합니다. 모더니즘 시는 감정을, 그러니까 시인의 감정을 절제하고 지적인, 그러니까 생각하는 뭔가 감수성, 이미지를 통한 실험적인 형식의 시였다라는 거. 후반부에는 서정주, 옷장환, 유치한 등의 생명파 시인, 이건 인간 생명 현상에 대한 관한 시였습니다. 시인과 청로파 시인으로 불리는 누구예요? 박무걸, 박두진, 조지훈 등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시들을 많이 지었죠. 이 밖에도 정지용, 김기림, 이상, 백석 등. 선생님 이상하고 백석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 거울이라는 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의 소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해요. 요즘 시대의 시인이랄까? 소설가랄까? 한번 날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날개라는 소설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를 지나 해방이 되기까지 우리 민족은 일제 민족적 말살 정책과 우리 언어를 못 쓰게 했죠. 정치적 탄압 때문에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참회로 쉽게 쓰여진 시를 쓴 윤동주. 이 참회로가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창씨 개명을 한 사람이에요.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동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당시에 썼던 시가 참회로 쉽게 쓰여진 시예요. 당연히 지식인이었겠고 집에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일본 유학을 가서 시가 굉장히 쉽게 쓰여진단 말이야.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굉장히 암담하고 힘든 현실인데 나는 쉽게 시가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심정이 담긴 시가 쉽게 쓰여진 시와 참회로입니다. 참회는 반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뭔가 열정적이게 저항을 했던 그 이육사의 시 청포도와 절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45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 더 터지게 되죠. 50년대에 좀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복을 맞이한 해방과 함께 여러 문학단체와 출판사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많은 잡지와 시집이 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육사의 유고시집, 육사시집과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의 공동시집 청록집과 유치한 서정주의 이러한 시집이 나온 것은 이 시기 문학의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죠. 이쪽에 보게 되면 1910에서 30년대, 1945년, 1950년대, 1960에서 70년대. 이 문학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때는 일제 강점기죠. 광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독재 정치. 누가 있습니까? 전두환과 박정희가 있죠.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문학이 가장 꽃을 피우는 시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일제강점기, 6.25, 6, 70년대 시나 소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창작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들어갈게요. 자, 50년대에는 한국전쟁이 야기한 참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는 뭔가 조지훈, 유치한 등의 전쟁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의 체험, 이 사람들은 전쟁 체험 세대겠죠. 전쟁의 상처, 허무감, 왜 허무감일까요? 전쟁 전후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전쟁 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인간성 상실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일단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에서 전후의 허무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병화, 박재삼, 김종삼, 김남조 등은 서정시의 맥을 이었고 박인환, 김수영, 전봉거 등은 모더니즘, 아까 현대적인 그런 그 시였죠. 다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사회구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60년대의 김수영의 풀이나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처럼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무슨 시? 참여시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풀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풀은 민중을 의미하는데 민중의 강인함과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다음 껍데기는 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껍데기가 있으면 알맹이가 있겠죠. 이 알맹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가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불순한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진실되고 순수한 민족의 삶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0년대 시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현실 참여적인 경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오적의 김지아나 농무의 심경림 이외에도 조태일, 이성부, 이시영, 정희성 등이 이러한 경향의 작품을 창작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오적 같은 경우에는 당대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을사오적에 비유해서 비판을 했고요. 농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겠지만 그 당시 70년대에는 산업화 시대로 인해서 농촌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폐한 이러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울분을 표현한 시가 이 농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전봉건, 황동규, 김광규, 정연종, 오규원, 강인구 등은 내면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향의 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요즘에 5.18 민주화운동 드라마도 나왔었죠. 그쵸? 촉발된 민주화에 대한 열기는 80년대 이후 문학에 한층 더 고양된 역사의식과 미의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의 새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시인은 박노해, 그러니까 야간 작업을 마친 노동자들의 뭔가 지친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장이겠죠. 그래서 박노해뿐만 아니라 김남주, 하종호, 곽재구, 김사인, 김영택 등이 민중 지향적인 시를 활발하게 창작하였습니다. 이 시인들은 굉장히 많죠. 한편 최두석, 안도영, 정호승 등은 새로운 감수성을 선보이며 서정시의 맥을 이었고 황지우, 박남철, 장정일 등은 실험적인 기법의 해체시. 해체시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기존의 시가 갖는 정형성을 깨트리고 새로운 의미를 담기보다는 뭔가 급진적, 개혁적이고 자유로운 형식을 수용한 시입니다.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종철, 문정희, 조정권, 고정희, 최승자, 최승호 등이 선생님이 이 시인들의 시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는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지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 현대시가 이루어지게 되죠.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이 되면서 한국시는 더욱 다채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였다. 대중문화의 발달로 작품의 소재와 주제도 다양해졌는데 장성남, 허수경, 한민목, 나이더, 김기택, 문태중, 김전우, 손택수 등이 서정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집을 지금 읽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